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의 여자 아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양에 있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매우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도 매우 좋아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온 후에도 한국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 말투 하나하나 유심히 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 하나원에 보면 여성 선생님들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분들 말투가 너무 저건저건하고 늘 상냥한 웃음으로 항상 웃어주고 그리고 저희한테 늘 존댓말을 써주고 딱 봐도 너무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도 저분들처럼 되게 말투라든가 이런 걸 좀 교양 있게 수준 있게 해야겠다. 어떠한 제스처, 몸가짐, 행동 이런 걸 다 따라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한국에 온 순간부터 저한테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한국에 와서 한 6년 동안 살면서 보았던 한국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많이 공감도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한 소비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 국민들의 문화 소비 수준이 높다 보니까 오늘날 한류가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는 기준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웬만큼 결말이 뻔히 보인다거나 좀 스토리가 진부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잘 먹히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드라마나 영화 이런 시장은 경쟁력이 대단하고 정말 1년에도 몇백 개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그런 경쟁력을 갖추다 보면 콘텐츠들은 아무래도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신데 얼마 전 윤여정 선생님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셨잖아요. 영화 미나리를 찍고 그 상을 수상받으셨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영화에서 이방인의 삶을 다루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비슷한 동질감을 느꼈고 그래서 좀 더 몰입이 돼서 본 것 같아요. 미나리뿐이 아니라 영화 기생충 얼마 전 정말 전 세계를 떠들썩했던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래서 아카데미 사관왕을 휩쓸었고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는데 그런 영화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이건 정말로 한국 국민들이 문화예술의 어떤 작품을 소비하는 기준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죠. 북한에 있을 때 봤던 드라마들은 러브스토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친구들끼리도 했던 말이었는데 물론 농담 삼아 했던 말이죠. 한국 드라마는 기억상실, 백혈병, 출생의 비밀, 교통사고 이런 게 없으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자 주인공은 좀 짠하고 그런 여자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그리고 남자는 재벌 2세가 대부분, 재벌 2세 3세 뻔한 클리셰들의 드라마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그 당시 드라마도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겨울연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가서 대히트를 쳤잖아요. 그런 드라마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와 비슷한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제가 아무래도 옛날 드라마만 봐서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드라마의 수준이 제가 북한에서 봤던 드라마보다 몇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봤던 드라마가 태양의 후예였는데 그것도 엄청난 인기였죠.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서 중국에서 한알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국 드라마의 중국에로의 수출이 막히고 드라마 수준이, 드라마 시장이 몇 단계 더 발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기존에 한알령 전에 중국을 통해서 드라마들이 잘 수출이 되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어떤 스토리만 만족을 하면 그 드라마들이 중국에 가서는 잘 먹혔기 때문에 괜찮았다. 근데 한알령이 있고 나서부터 중국
외국으로의 수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국내 시장에서 소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국민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고 그 이후로 우리 한국 드라마의 전반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또 기사를 봤었거든요. 언젠가부터 중년의 어떤 배우분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리시잖아요. 물론 청춘남녀의 그 달달한 러브스토리도 좋지만 어떠한 인생의 노하우가 있고 인생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진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을 볼 때 더 감동을 주거든요. 그런 류의 드라마들이 많이 또 나오기도 하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울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괜찮은 드라마였는데 이게 또 시청률에서는 잘 안 되고, 뭐 시청률이 증명해준다고는 하지만 진짜 인기를 끄는 드라마들을 보면 확실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드라마는 반전의 반전,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이 안 되고 막 그런 재미가 있고 그 안에서 잔잔하게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확실하게 있어서 정말 몰입감도 굉장하고, 보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다 보면 과연 한국 영화계는 진짜 엄청나게 올라서겠는데? 물론 지금 한류도 엄청납니다만은 IT 강국처럼 또 하나의 그런 문화 강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바탕에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높은 문화 수준,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마블도 엄청나잖아요. 그럼 마블 영화들을 한국에 먼저 개봉을 한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잘 먹히면 그건 세계적으로도 잘 먹힌다. 뭐 홀리우드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묘하게 매력적인 한국 사람들의 어떤 사회관계나 인간관계입니다. 네, 묘하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사람들의 사회관계, 삶의 양상을 보면 개인의식과 공동체의식, 이런 게 되게 적절히 잘 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정말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너무 마음에 들고 참 묘하면서 되게 매력적인 그런 기분이 들게 하더라고요. 경제도 굉장히 발전되고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개인적인 삶을 많이 좋아해요. 각자의 어떤 개성 있는 그런 삶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민족이 굉장히 정이 많은 민족이란 말이죠. 따로따로 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 살면서 화목하고 다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도 보면 평양의 경우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오래된 아파트들에 가서 보면 되게 이웃들 간의 그런 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뭐 옆집에 대사가 있다, 잔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을 빌려주고 뭐 없는 밥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빌려주고, 한마디로 굉장히 정을 나누면서 살죠. 근데 이게 좋을 땐 정말 좋은데 어떨 때는 지나친 간섭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한마디로 다 다르잖아요. 100이면 100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을 또 다른 사람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그 당사자 앞에서 표현하는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면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게 나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괜찮죠. 네, 가능하죠.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도 집단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도 많이 흘러넘치지만 그 안에서 그 투쟁 의식도 엄청나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을 때는 저건 아니다, 왜 그러냐 막 투쟁하고 비판하고 되게 날카로운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매우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이런 부분은 정말 토치받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자꾸만 선을 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생활총화를 통해서 자아 비판이라든가 허상 비판 이런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표현 같은 경우에도 직설적인 표현 이런 걸 좀 서슴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칫 마음 상할 수가 있죠. 이건 물론 북한 사람들만의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북한이 그러한 체제로 70년 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잘못은 북한 체제한테 있을 수 있죠.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공동체 의식 안에서 불필요하게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런 요소들로 잘 피해가면서 나 혼자만의 그러한 생활과 또 상대도 적절하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 의식, 이게 되게 잘 묘하게 섞여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생활은 최대한 간섭받지 않으면서 상대에 대해서 배려도 할 줄 알고, 도울 땐 도울 줄 알고, 그리고 뭉칠 땐 뭉칠 줄 알고, 혼자도 좋지만 필요할 땐 또 같이 해결해 나갈 줄 아는 이런 생활 문화? 이게 저는 너무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한국 사람들을 상대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 발자국 뒤로 이렇게 물러나 계세요. 절대 간섭 이런 걸 안 하고요. 그 선을 많은 분들이 잘 지키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한국에 왔고 살아가는 모습이 좀 안쓰럽고 이러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것보단 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정말 경계가 좀 애매한데 좀 지나치면 잔소리로 될 수도 있고 간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한국 분들은 그 경계를 되게 신기하게 잘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셔서 나는 너를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네가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을 해라. 나한테 손을 내밀어라.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가끔 가다가 정말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여쭤보면 그때는 정말 친절하게 자세하게 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침범하지 않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는 진짜 감사했고, 나도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잘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처럼 이렇게 자주 본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항상 어떤 일에 닥쳤을 때 늘 생각이 나고 든든하고 믿음이 되는 그런 사람, 누군가한테는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장점들을 볼 때마다 늘 따라 배우고 싶은 생각이 강렬해집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나민이었습니다.